네, 서울시립과학관과 한국연구재단이 함께하는 토요과학 강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서울시립과학관 허송이입니다. 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채팅을 보니까 오늘 처음 참여한 분들도, 처음 뵙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모두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네, 다현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리고 이 자리에는 현장에 직접 찾아와서 함께 해주고 있는 고마운 분들이 있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든든한 에듀 서포터즈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전 서울시립과학관 에듀서포터즈 보라 서여원입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물을 분해하는 과정을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데 오늘은 반대로 물을 생산하는 연료전지에 대해서 다룬다고 해서 관심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과학관 에듀서포터즈 조니입니다. 오늘 강연 무지 기대되는데요. 저는 미래에는 어떤 에너지가 주로 쓰일지, 미래에 각광받을 에너지가 무엇일지 너무 궁금해서 이번 강연 패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미래에너지와 세라믹, 그리고 연료전지라는 제목으로 신태호 센터장님 모시고 진행이 됩니다. 신태호 책임연구원님은 현재 한국세라믹기술원 에너지효율 소재센터의 책임연구원이자 센터장으로 재직 중이시고,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이온 전도성 세라믹 소재 등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럼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센터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서울시립과학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연료전지 소재를 연구하고 있는 책임연구원 신태호입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센터장님,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지금 서울에 있지 않고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혹시 여기 서울시립과학관 강연을 위해서 진주에서 서울까지 와주신 건가요? 예, 저희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서울에 있다가 지금은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에서 오늘 올라왔습니다. 네, 정말 이 먼 거리에도 강연 승낙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런 기회는 흔치 않다 보니까 저도 오늘 보다 더 집중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센터장님과 저도 같이 지금 실시간 채팅 보고 있으니 활발한 리액션과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소고기님께서 경상남도 진주요? 막 이러면서 멀리서 오셨군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수익구미님이 진주라니 맨 아래에 있는 곳 아닌가요? 맨 아래는 아닙니다. 네, 맨 아래는 아닌 걸로. 네, 그럼 본격적으로 강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전기와 수소를 만드는 세라믹 연료전지라는 연구 주제를 가지고 미래 에너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어렵지 않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미래 에너지 그리고 연료전지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미래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에너지는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수소 경제, 탄소 중립, 기후 변화 등 사회적인 이슈를 통해 미래 에너지의 트렌드를 보고자 합니다. 수소는 무엇이고 연료전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세라믹 연료전지는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아마도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건 인구수의 증가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불과 몇 년 전은 70억 인구가 지구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23년에는 우리 지구에 80억 인구가 살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산업, 기술, 문화 등의 우리 미래를 상상하는 데 있어서 인구의 변화를 돌아보고 예측하는 것이 좀 더 간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1900년대부터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인구수로 인해 인류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미래 80억 인구의 지구를 생각할 때 조금 더 과학적인 내용으로 좀 접근해 보겠습니다. 물리나 화학 시간에 연력학이라는 학문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좀 어렵지만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무질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엔트로피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 무질서도에서 이해하기가 조금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게 얼음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 물입니다. 그래서 얼음은 물 분자가 아래 보시는 것처럼 격자 구조로 열심히 타이트하게 그 격자 구조를 이루고 있는 고체이고요. 물은 조금 더 물 분자가 자유롭게 흐트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음은 결국에 물이 됩니다. 그래서 무질서도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저희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대부분의 자연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고기님이 엔트로피 때문에 고생 많이 했었다고 예. 갑자기 과거를 추억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엔트로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 조금 더 준비해 봤는데요. 좀 네. 재밌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혼자일 때보다는 여러 명이 있을 때가 엔트로피가 좀 높습니다. 제가 아이가 3명인데요. 가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구에 좀 본의 아니게 엔트로피를 좀 증가시켰네요. 여러분 방은 어떤가 좀 상상해 볼까요? 어떤 방이 조금 더 정상적인 방일까요? 정상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제 네. 방은 하이 엔트로피가 확실합니다. 네. 예. 사실 정상적인 방은 과학적으로 볼 때는 지금 보시는 하이 엔트로피 방이 정상적입니다. 네. 자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질서도가 높은 게 자연적으로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떤 방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다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그래요? 때문에 네. 그렇지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로우 엔트로피 방에 예. 들어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아마도 그 깨끗한 방에 들어가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아까 왼쪽에 제 방도 물론 지저분하지만 그런 방이 하이 엔트로피 방이 정상적이지만 그 저희가 깨끗한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청소를 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에너지를 들여서 정리정돈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얼음이 녹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것을 다시 얼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저희가 얼음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한 엔트로피의 관점에서 지구를 본다면 미래는 조금 상상이 되셨나요?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상상력에 엔트로피라는 접근을 좀 해보면 미래에 정말 많은 80억 인구가 많은 문제를 일으킬 거고 저희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지금보다 더 소모를 하고 필요로 할 거라고 상상이 되어집니다. 이거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가방을 조금 상상해 봤는데요. 노트북도 있고 mp3도 있고 카드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노트도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스마트폰 하나로 그죠. 모든 게 다 하나로 합쳐져서 오늘 물론 가방을 좀 들고 오긴 했지만 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다 대체하는 세상이 됐는데요. 제가 에너지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배터리의 뒷부분을 보시면 용량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에너지 소모 용량인데요. 실제로 제가 가방에 들어가 있었을 때 그런 용량들을 한번 더해봤는데 2000mAh. 스마트폰은 보시면 대부분 3000mAh 정도의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역시 그 엔트로피 관점에서 보시면 스마트폰이 훨씬 더 엔트로피가 낮은데요. 에너지를 조금 저희가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거죠.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과학 발전을 통해 인간은 계속 엔트로피를 낮추고자 하고 엔트로피를 낮추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모가 필연적입니다. 미래의 산업을 볼 때 그 빅데이터라든지 AI 기술들을 빼놓을 수는 없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바둑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세돌과 알파고의 경기를 정말 흥미진진하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결국 알파고가 사람을 이겼다고 신문에 많이 특필이 됐었죠. 네, 맞아요. 이렇게 AI, 인공지능, 기계학습, 빅데이터의 활용은 기술 발전의 대표적인데요. 이거를 위해서는 에너지 소모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대체하는 로봇도 나오고 가상현실에서 저희가 이렇게 비대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에너지적으로 볼 때는 이세돌이 밥 2공기 20W로 한 번밖에 못 이겼지만 네, 어쨌든 알파고한테 지긴 했습니다. 근데 알파고는 인간이 쓰는 두뇌의 2000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소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높은 엔트로피 시대의 미래를 상상할 때 바로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서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이고 청정하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매년 유엔에서 인류의 지속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 사회적인 이슈를 제시하는데요. 그 중에 제가 이렇게 빨갛게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 항상 에너지라는 아젠다가 키워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지상에서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이 그래프는 IPCC라는 기관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 2100년에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늘어나서 지구의 온난화에 영향을 끼치고 2100년에는 지구의 온도가 3도에서 5.4도만큼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구의 온도가 3도가 올라가게 되면 인류가 생존하기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2040년까지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80% 이상 줄이고 지구의 온도를 2040년부터 2도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이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절대절명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순간이네요. 지금 질문이 아까 하나 올라왔었는데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혹시 그 교수님께서는 일상에서 이제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중립에는 어떤 게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나왔거든요. 예, 물론 일상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은 정말 많은데요. 네. 숨을 참으면 좀 될까요? 근데 숨을 참으면 안 되겠죠. 네.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이 전기들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전기를 절약하고 저희가 지금 이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이런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큰 실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서울시립과학관 이 토요과학 강연 듣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일정 부분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거. 우리가 튠베리처럼 큰 운동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관심 갖는 것 자체가 큰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부도 수소경제 활성화라든지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에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그거를 위한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 발전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수소 경제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이 단어는 미국의 제레미 랩킨이라는 교수님이 먼저 사용하셨습니다. 모든 사회가 탄소 배출이 없는 수소를 순환하는 경제 사회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무를 떼서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요. 스팀 엔진을 쓰기도 하고 내연기관 발전으로 해서 저희 산업혁명을 일으켰는데요. 이제는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엔진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 엔진이 바로 연료전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소경제 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수소의 생산, 그리고 수소를 저장, 그리고 수소를 활용하는 연료전지 이 모든 구조가 수소만 쓸 수 있고 물로만 되어지는 수소 경제 순환 구조를 꼭 갖춰야 됩니다.